투자라고 하면 몇 가지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줄기의 양대산맥,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주식시장은 부동산 투자보다 더 예민하게 전 세계의 모든 뉴스들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가가 등락을 하잖아요. 세계의 경제, 금융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국방,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미국의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가 현재 몇인지 올랐는지 내렸는지 신경 썼었습니까?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도 잘 살아왔었습니다. 금리, 달러 환율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조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뉴스로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중국의 이슈 같은 경우들 우리가 딱 한 종목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하기 때문도 있지만 중국의 지금 상황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제품 없이는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또 각종 원자재도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물건을 만드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 문제, 전 세계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도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일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새로운 뉴스들 중에서도 그나마 주식시장과 어느 정도 관련된 연관된 이슈들을 골라서 전해드리고 또 우리의 일반 상식과 지식 수준의 이 레벨업 차원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드컵 축구 상황 한번 봅시다. 우승 먼저 나옵니다. 월드컵 축구 그러니까 우승 먼저 나왔어요. 많은 분들 함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성공했어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원정 16강을 달성을 한 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두 번째, 그리고 12년 만이에요. 두 번째예요. 우리 질 줄 알았잖아요. 호날두 팀, 호날두 팀의 포르투갈에. 한국 축구의 월드컵 역사에도 새롭게 작성이 됐어요. 최초로 한 대회, 이번에 2022년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어요. 먼저 가나전에도 2골 넣었죠. 또 이번에도 2골 넣었죠. 벤투호, 가나와의 2차전에서 2대3으로 졌지만은 2골 터뜨렸어요. 또 포르투갈전에서도 2골 기록했어요. 처음이에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출전해서 한 대회에서 2경기 연속으로 2골을 성공시킨 적이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경기당 1골 정도씩 넣었어요.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아시아의 축구 실력,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실력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세계 최강국의 하나인 스페인을 꺾었잖아요. 그리고 16강에 먼저 진출해서 참 부러웠습니다. 야, 일본 참 대단하네. 그러면서도 솔직히 부러웠잖아요. 야, 이거 우리도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지? 지금 1무 1패인데 한국이 16강행 이 티켓을 따면서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축구연맹 이 소속 3개 나라예요. 한국, 일본, 호주 16강에 올랐어요. 처음이에요. 아시아는 원래 축구가 약해요. 전 세계에서 남미, 유럽이거든요. 미국, 캐나다도 약해요. 미국이 또 그 럭비 있죠? 미식축구 이런 거, 농구, 야구 이런 데는 이 광팬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축구에는 약해요. 그리고 팬들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 축구 그러면은 남미와 유럽, 특히 유럽입니다. 근데 아시아는 원래 약했는데 한국, 일본, 호주 3나라나 역사상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3나라가 올랐어요. 포상금 보니까 16강 요번에 오른 태극전사들 1인당 1억 원 포상금 받는다고 합니다. 8강 가면 2억 원 받는다고 해요. 선수 1인당 승리수당까지 합쳐서 현재 1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우승하면 1인당
8억 원의 포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또 월드컵에서도 16강 나가면 그 나라에 그 팀에 얼마 주고 8강 나가면 또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포상금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또 나라 자체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주는 거고 정말 한국은 막판 대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죠. 조별리그 이 최종전을 치르기 전까지 승점이 1점밖에 안 됐어요. 우루과이하고 비겼잖아요. 1무 1패. 최하위였어요. 16강 진출 가능성 정말 거의 높지가 않았죠. 근데 이런 우려를 이겨내고 포르투갈을 꺾었어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한 골 먹었잖아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느낌이 이거 크게 지는 거 아닌가? 3대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불안감을 느꼈는데 경기를 진행해 나갈수록 우리 선수들의 이 조직력, 패스력, 이 빌드업이 살아나더라고요. 우루과이전처럼. 그래서 한국의 반격 전반 27분에 시작됐어요. 코너킥 찬스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이 참 잘해요. 1차전부터 처음부터 나왔으면 참 좋았을걸. 상대의 이 위험지역에서 정면으로 올렸는데 마침 호날두의 등에 맞았어요. 호날두가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등에 맞고 흐르는 것을 우리 수비수 김영권이 넘어지면서 왼발로 밀어 넣었죠. 그래서 동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이렇게만 싸우면 승산이 있겠는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포르투갈을 꺾고 승점을 4점으로 끌어올린 이 우루과이가 가나와 3차전에서 이기거나 비기기를 기다리는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완전히 그 시나리오가 딱 맞아들였어요. 후반 이 추가 시간에 우리나라가 후반 추가 시간에 잘 넣어요. 수비 쪽에서 정말 길게 뽑아준 볼을 우리의 손흥민 전매 특허 단독 드리블 그걸 한 70m 가까운 거리를 막 달렸어요. 포르투갈 수비수 한 6명을 한 잇따라 제쳤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진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포르투갈의 수비진들이 손흥민이 골만 잡으면 그냥 막 외웠어요. 2명, 3명이 기본이에요. 에워싸니까 더 이상 뚫고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찰나에 뒤에서 또 마침 쏜살같이 우리의 황희찬이 옵사이드 이 선을 정말 아슬하게 지키면서 손흥민의 자로잰 듯한 이 패스를 논스톱으로 슛으로 날렸어요. 그때 정말 짜릿함, 흥분, 희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들과 아주 얼싸안고 거기에서 뛰었어요. 참고로 저야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층에 피해주는 그런 소음은 걱정 없었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 손흥민과 함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소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토트넘의 손흥민 경기 또 황희찬 울버햄튼 경기 이거를 제가 꾸준히 봐왔거든요. 울버햄튼으로 가서 처음에는 선발로 자주 나오다가 요즘에는 후반전에 교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결장을 했어요. 황희찬 선수. 그리고 세 번째 게임에는 나왔었죠. 나오자마자 골을 넣었어요. 정말 황소예요.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정말. 국민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이 진행 중이던 이제 가나와 우루과이전 경기 이제 그것도 열심히 봤어요. 그거 한 7분 정도 봤나요? 이거에 따라서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가 이제 갈렸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선수들도 경기장에 다 모여서 가나와 우루과이전의 경기를 보면서 결과를 기다렸던 장면들 TV 화면에 다 나왔죠. 후반 추가 시간까지 2대0으로 끌려가서 사실상 16강 진출 가능성이 사라졌던 가나가 16강 진출을 위해서 딱 한 골이 절실했던 우루과이인데 우루과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물고 늘었었어요. 왜냐하면 또 우루과이하고 또 악연이 있었어요. 2010년도인가 그때 8강 때 우루과이하고 싸웠는데 우루과이에서 골키퍼 아니라 선수가 막았었어요. 손으로. 그럼 페널티킥 아닙니까? 그 페널티킥을 쏴야 되는데 그거 만약에 손으로 안 막아서 골 되는 건데 그걸 페널티킥 돼서 페널티킥을 또 못 쐈어요. 그래서 지금 졌어요. 그때 가나가. 그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하고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우루과이를 꼭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휴대폰 주변에 뚱 이렇게 모여서 한 7분 동안인가 결과를 기다렸어요. 결과 나온 뒤에 이제 환호를 했죠. 다들 16강 이제 결정지니까.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죠. 다음 상대가 G조 1위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피파 세계 랭킹 1위예요. 세계적인 강팀이에요.
이번 대회도 또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어요. 또 월드컵도 최다 우승국에 5번이나 우승했어요. 세계 경제 1위 어느 나라죠? 주식시장 규모 1위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그것처럼 축구 1위 그럼 무조건 브라질이에요. 조별리그에서도 2번 다 이겼잖아요. 근데 브라질의 이 히샬리송이라고 있어요. 근데 토트넘에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뛰어요. 근데 히샬리송이 손흥민한테 조금 밀리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히샬리송이 들어가 있는 브라질, 이번에 우리가 이제 브라질하고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마르, 프랑스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어요. 음바페, 또 메시하고 함께 뛰고 있죠. 네이마르 뭐 세계적인 선수죠. 또 가브리엘 제주스라고 있어요. 가브리엘 제주스. 맨체스터 시티 소속으로 몇 년 뛰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스널로 이적을 했어요. 지금 제주스가 아주 잘 뛰는 선수예요. 아스널로 이적을 했는데 현재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1위 팀이 아스널이에요. 손흥민의 이 토트넘은 현재 4위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스도 지금 다쳤고 네이마르도 다쳤어요. 우리한테는 아주 호재입니다. BBC에서 보면 한국이 브라질에 0대2로 패배할 거다 하고 나왔습니다. 예측을 내는 거예요. 일본은 8강 진출한다고 영국 매체 BBC가 월드컵 16강전 예측을 내놨습니다. 16강 진출팀에 대한 이 평가 8강에 오를 후보 이거 추렸는데 한국은 지금 극적으로 16강에 이제 진출했어요. 근데 워낙 막 강한 브라질이니까 브라질한테 한 2대0으로 질 거다 하고 지금 예측이 나왔어요. 근데 일본은 올라갈 거다. 크로아티아를 물리치고 8강으로 올라갈 거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16강전 대한민국 대 브라질 16강전 12월 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자정에 먼저 일본 크로아티아 경기가 먼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야, 16강전 과연 어떻게 될까?